정말 온 국민이 손에 땀을 쥐고 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바로 그 시간에 한 20대 남성 도둑질을 했네, 세상에. 네, 자정쯤이니까 개표가 한창 이뤄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남성이 20대 남성인데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거래소 사무실에 침입을 합니다. 근데 마치 영화처럼 침입을 합니다. 건물 1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외부 난간을 타고 9층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데요. 쇠 지렛대를 써서 창문을 뜯고 침입했고 거기서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랑 황금 열쇠, 금반지 등 금 4kg.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올랐어요. 4kg면요. 시가로 3억 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걸 다 훔쳐서 홀랑 달아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영화 보고 도둑질 결심입니다. 자, 이 남성이 아이고 참 세상에 나이가 20대인데 왜 이러고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일단 이미 절도전과가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로 걸리지 않을까? 영화 도둑들을 보고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영화 합니다. 도둑들. 네, 도둑들이라는 영화 이정재 있잖아요. 씨 나왔던 네, 거. 맞습니다. 거기 보면 안 걸리죠. 근데 사실 그대로 한다고 당연히 안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사람 죽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걸리고? 그래도 이제 이 범행 그 과정에서 네. 굉장히 뭔가 치밀하게 하는 그 과정이 보여지는데 그걸 보고 결심을 했고 또 이 범행 대상인 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틀 전에 대낮에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아이, 맞습니다. 영화로 완전 범죄가 되지는 않고요. 이 남성 CCTV 화면으로 거의 다 찍혔고요.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갈 때 발자국까지 남겨서 결국 그걸로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 도둑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장면에서 저렇게 했나 보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은 김윤석 씨가 부산 그 아파트에서 그 와이어 타고 내려서 막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런데 양 변호사님,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정말 3억 원짜리 막 그 금이 있는 그런 곳이 저렇게 이 쇠 이런 걸로 하늘 뜯깁니까 이게? 일단 뭐 그 도둑질하고 맘먹고 찾으면 흠이란 걸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날짜가 3월 9일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10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개표 방송에 쏠려 있을 그러니까요. 때였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경비가 좀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유아적이잖아요. 일단 이제 환상과 상상은 자유인데 그 행동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통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방 범죄를 우리가 카피캣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영화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하면은 뭔가 큰 어떤 그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 했는데 어쨌건 간에 날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뭐 검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좌우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갖다가 일단 하게 됩니다. 백 변호사님, 제가 네. 이자가 이 체포되는 장면을 봤어요. CCTV 영상을.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딱 잡히는데 자기 여자친구랑 쇼핑하고 이렇게 네. 딱 오다가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혀요.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이게? 바로 정말 철없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범죄 넘어서서 뭐 철없다고 그냥 치부된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 아까 금 4kg 정도 절도를 했잖아요. 이거를 1억 9천만 원 정도를 현금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범행 일어나고 검거가 될 때까지 불과 3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급 SUV 차량도 뭐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중고 외제차에 명품 가방에 이런 것들 잔뜩 구매하고 지금 한 1억 9천만 원 현금화한 걸 대부분 이런 데다 썼다고 하고요. 또 2,700만 원은 대출금까지 갚았다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많이 좀 부족하죠. 예. 찾은 게 나머지 금품의 행방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고작 그 돈 훔쳐가지고 쓴다는 게 외제차 사고 명품 가방 사고 너무 철딱서니가 없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갖다가 자기 손에 집어넣고 불우이웃도울 건 뭐 아니잖아요. 그럴 인간도 아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자기가 이제 땀 흘려서 번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아마 이 그 씀씀이를 갖다 크게 해가지고 돈을 쓰지를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는 건데 문제는 20대인데 금을 4kg 정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가슴이 떨리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절실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냥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이제 일단 법적인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냥 단순 절도는 6년 이하고 특수 절도는 1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부터 6년이라는 것과 가장 최하한이 1년인 거거든요.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절도하면 도둑하면 생각나는 게 일반적으로는 주인한테 들킬까 봐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는 소심한 범죄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이 특수 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 지민 뭐 담장이나 아니면 자물쇠 이걸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범한 범죄로 바뀐 거예요. 게다가 뭔가를 준비해 가잖아요. 예, 예. 이건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이게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쇠 지래요. 예, 범죄의 성격이 야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정도로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 이 사람 이미 이 절도 전과가 있었어요. 그 조세형만 해도 그렇고 어제 저희도 이 자기 자녀 결혼식 간다는 핑계로 교도소 나와가지고 갔다가 그 와중에 또 그렇죠. 절도해가지고 또 구속된 사람 얘기를 전해드렸었거든요. 이거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럼요. 이거 우리가 옛날부터 부모들이 이 거짓말하고 이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다 걸리면은 정말 아주 혼났죠. 왜 그러냐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뭐 8까지 간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도 예. 도세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로 84세에 또 다시 그 어떤 절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강력범죄로 근거된 사람 10명 중에서 4명이 이제 재범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2020년 기준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절도 재범률 같은 경우가 22.8% 정도에 달한다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범죄, 즉 강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절도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만 대면은 부모님들이 아주 혼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